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민선 8기의 출범을 맞아 각 시군별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윤경희 청송군수와 함께합니다. 군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65%라는 압도적인 득표를 기록하셨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믿고 지지해준 국민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우리 청송군의 또 미래를 위해서 저 윤경희를 압도적으로 영광스럽게도 당선시켜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 기간 내내 저는 그 네거티브라는 존재 하에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시달리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네거티브 정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내가 앞으로 군수에 재선되면은 이러한 정책을 펼쳐놓으라고 늘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관계를 국민들이 또 저 윤경희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또 6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군수님께서는 지난 민선 7기에 이어서 이번 민선 8기에도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으셨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꼽아주시죠. 예, 우리 실제로 우리 청송군에서 지금 필요한 사안은 뭐냐면 우리 전형적인 우리 청송군은 농업군입니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을 되고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이래 보면 우리 청송사과 유통센터를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되고 농가 소득의 주 원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 저희들이 황금사과, 황금사과 단지를 연구를 해서 이제 새로운 신재배 기술을 좀 보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축형 사과 재배의 기술 이런 것을 좀 많이 좀 보급을 하고 또 초밀식형 재배 단지를 만들도록 우리가 또 기술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리고 청송이 황금사과가 전국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끊임없이 1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게 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지만은 우리 농작물 재보험 개선이 우리 청송군의 실정을 봤을 때는 꼭 필요합니다. 이 농작물 재보험 개선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묻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냉해, 우박 피해 여러 가지 그 자연이 의해서 피해를 본 것을 우리 농가가 이 활증료를 우리 농가가 부담을 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 농가가 하늘에서 우박 오라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냉해 우리가 피해 입으라 했습니까? 우박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우박 온도가 해서 우리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은 부당하다. 예를 들면 차량 같으면은 내가 실수로 운전을 해가지고 나무차를 받거나 교통 대형 사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 활증이 돼야 됩니다만 실제로 이런 자연재해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우리 농가에게 보험료를 활증시킨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경상북도 지사님에게도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또 중앙부처에도 이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좀 이건 다시 손을 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좀 우리 농가들이 보험을 좀 많이 넣고 좀 안정되게 가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또 우리 또 청송은 산남 지역이라고 3개 면이 분리된 면이 있습니다. 3자연재해를 넘었으면은 그러면 다소의 좀 낙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산남 지역 건강증진센터 저 청송까지 넘어오려면 거리는 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또 건강증진센터도 당연히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좀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아동센터 확충 이런 문제도 좀 빠르게 움직여야만이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는 청송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기본 구축을 저희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빠른 시일 이내에 좀 잘 만들어낼 그럴 계획입니다. 네, 또 보니까 복지 사업 중에 하나가 청송버스 무료 승차라는 게 있던데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청송버스가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한 번 타는데 1,300원의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차를 갈아타는 횟수도 많을 뿐더러 실제로 우리가 돈으로 계산해도 우리 연간 한 4억
정도 우리 버스비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좀 복지 문제에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0세에서 100세까지 네. 무임승차를 하겠다. 이것이 이제 바로 복지다. 그리고 또 101세부터는 요금 받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래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 국민만 무료 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송을 찾는 관광객들도 무료 버스를 공급하자. 네. 그래서 저탄소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청송에 관광 오면은 버스만 타면은 청송군 8개 읍면 관광 명소를 다 다닐 수 있도록 내 돈 들이지 않고 다 공짜 버스니까. 네. 그래서 청송에 오셔서 관광도 좀 하시고 또 명절날 뭐 자식들, 자녀들, 손주들 이러면은 청송 버스만 타면 다 공짜로 다 다닐 수 있도록 청송군이 대한민국 최초로 무임승차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버스 타는 것도 관광이고 네. 또 버스 타는 것도 청송군 방문입니다. 청송 오셔서 공짜 버스 타고 관광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뭐 국민들을 먼저 대상으로 무료 버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닙니다. 같이 동시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민선 7기에서는 산소 카페 청송군을 도시 브랜드로 사용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산소 카페가 참 처음 들으면은 잊혀지지 않는 참 잘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산소 카페 청송군은 참 우리가 도시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청송답고 네. 가장 아름다운 도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안 밖으로 참 도시 브랜드 참 좋다. 과연 참 청송하고는 딱 맞다. 왜 산소 카페 청송군을 만들려고 했는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또 그것도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대상을 받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굳이 뭐 또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서 도시 브랜드를 바꿔서는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볼 것 같아. 네. 또 실제로 우리 또 산소 카페 청송군이라는 어떤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모든 곳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에도 농산물 브랜드도 만들 수 있고, 네. 특히 우리 청송 정원은 약 한 4만 2천여 평의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청송 정원이라면 이상하잖아요. 청송 산소 카페 청송 정원. 그러니까 정말 맑아 보이고 네. 깨끗한 브랜드. 그리고 또 우리가 청송군은 깨끗한 브랜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청송군 전역에 꿀뚝에 나는 공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저 또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꼭 공장 하고 싶거든 구미를 가든지 포항을 가든지 그리 가시라고. 우리는 공장 유치 안 한다고. 다른 시군은 공장 유치하지만은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송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청송에 공장은 유치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가장 청정 청송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다. 그리고 자연이 우리의 미래의 가장 큰 산업 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청송 오시면요. 네. 다음에 오시면 청송 들어올 때 고속도로 아시에서 공기를 마시는 값. 산소세를 받나요? 그렇죠. 이제 공기 마시는 값 1,000원씩 내고 돌아야 됩니다. 네. 예. 앞으로 언젠가는 청송에 자연을 팔아먹고 공기를 팔아먹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각광받는 도시가 청송군이 될 겁니다. 네, 산소 지킴이 활동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예. 또 청송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청송 사과예요. 또 군수님 옷에도 있지만 빨간 사과와 황금 사과가 그려져 있는데요. 청송 사과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10년 연속 수상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청송 사과 하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 어지간하면은 뭐 청송 사과면 뭐 청송 가면 사과, 네. 뭐 사과하면 청송.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왜 되노? 우리가 1등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 1등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청송 사과는 뭐 다른 타 시도 구분보다는 청송 사과는 1등을 지키기 위해서 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멀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청송 사과를 드셔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사과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고. 정말 청송 사과가 대단하다고. 네. 그런 칭찬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청송 사과가 대한민국에서 연 6만 톤의 생산이 됩니다. 그 6만 톤 중에서 아주 또 고부가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청송사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송사과를 더 잘 지켜나가고 더욱더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꾸준히 청송군에서 계속 1등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노란 사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황금진 사과인가요?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청송사과가 원래 우리 노란 사과, 이 원조는 시나노 골드인데 저희들이 오면서 황금진으로 이 이름을 명명해서 노란 사과를 만들었는데 이 노란 사과가 이 가격대가 빨간 사과보다 한 두세 배 높습니다. 그래 아주 귀한 사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과를 우리 스마트팜 연구단지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노란 사과입니다. 이 노란 사과가 올 작년도에 저희 청송군에서 생산된 것은 약 한 1,400톤 정도 생산했는데 올해 한 2,500톤 가까이 생산됩니다. 그건 아주 고급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후가 되면 사과는 빨갛다가 아니고 사과는 노랗다의 시대를 청송군이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네. 청송하면 노란 사과, 네. 청송하면 황금 사과. 지금도 드셔보신 분은 빨간 거 말고 노란 거 없느냐? 이거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네. 원래 생산 잘 해놓을 테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금사과 더 유명해지기 전에 빨리 맛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 청송군은 사과 농가도 많고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은데요. 요즘 농가에서는 외국인 인력 수급도 어렵고 또 여러 문제들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일손 부족에 청송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뭐 꼭 유독 우리 청송군만뿐만 아니고 네. 농업군, 농어촌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 어제 하루 이틀 뭐 원래 당장이 아니고 네. 한 10년 전부터 인력은 부족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한 2년, 3년 동안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농가 인력을 해외 외국 근로자들이 계절 근로자들이 수백 명이 들어와다가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2년 이상 우리 농가 참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일손을 좀 덜기 위해서도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단기간 비자를 내주니 외국 근로자들이 자꾸 도망을 가버립니다. 다른 곳으로. 비자가 다 돼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불법 체류가 좀 움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농업군의 이 현실을 잘 파악해서 좀 더 비자의 문제 좀 수월하게 해주고 또 국내 체류가 쉽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만 우리 농업 인력이 해결됩니다. 현 체제를 가지고는 농업 인력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예. 우리 계절 근로자를 약 한 100여 명 가까이를 우리 청송에 지금 7월 5일인가 6일인가 좀 돼가지고 입국됩니다. 네. 입국되면은 1차로 한 80명에서 100여 명이 입국되면은 좀 나아질 것이고 또 2차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청송의 우리 외국 우리 그 근로자들이나 또 외국의 우리 여성분들이 그 결혼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네. 다문화 가정에서 그 가족들을 저희 청송군을 좀 초청을 해서 우리 또 농업 일손을 부족 현상을 좀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숨통은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네. 단 정부에 또다시 반복되지만 정부가 해외 근로자를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를 완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전국이 해결됩니다. 네. 좀 법적으로 좀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고요. 또 농촌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지만 또 지역 경제 침체도 코로나19로 많은 타격을 입었고 또 지역 주민분들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서 청송군에서는 어떤 노력들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군수에 당선되면서 코로나19의 우리 팬데믹 쇼크에 휘말리면서 네. 전 대한민국 경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멈춰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발빠르게 했는 게 뭔가 청송사랑화폐였습니다. 청송사랑화폐가 왜 큰 효자 역할을 했는가? 보통 보면 일반으로 무슨 사랑 상품권, 무슨 상품권 전국이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다른 상품권들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 청송사랑화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치 않으면 무효화시켜버립니다. 네. 또 우리는 또 상품권이 아니고 청송사랑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가 식당이건 어디 농협이건 농자재건 뭐 어디든지 청송사랑화폐는 유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무효화되니 네. 청송사랑화폐가 생기면 돈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수 경제가 살고, 그다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송사랑화폐를 600억을 발행합니다. 우리 청송군에 600억을 사랑화폐를 발행한다면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써야만 되는 돈이기 때문에 식당이 될 것이고 또 농자재도 될 것이고 네. 모든 게 다 유통이 되고 움직입니다. 또 그 중에서 우리 400억 가까이는 10% 할인을 해줍니다. 그럼 100만 원치 바꾸면 10만 원 벌잖아요. 그렇네요. 서민 같으면 300만 원 바꾸면 매월 3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내수 경제를 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청송은 팬데믹 현상에서도 청송군은 그나마 다른 타 시군보다는 내수 경제가 괜찮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참 잘했다. 또 이 중에서도 또 저희들이 뭐 농업용 우리 농가의 택배비 보조 뭐 모든 것을 뭐 농민 수당 이런 지급할 때도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네. 청송화폐로 지급을 합니다. 왜? 수당을 줬으니까 써야죠. 그걸 농안에 넣으면 안 되잖아. 네. 그걸 현금을 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손주, 손녀들, 아들도 오니까 이 현금을 네 휴대폰 사라 하고 돈 50만 원 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 주나만 하잖아요. 네. 청소년에서 쓰라고 내수 경제를 살리고 우리가 살자고 돈을 푸는데 그 돈을 객지의 아이들에게 줘버리고 객지 자식들에게 줘버리면 우리 청송군은 그냥 청송말로 그대로 호급 역할밖에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그래서 청송화폐를 주니 부모님도 자식들이 안 주고 손주들 안 주고 자기가 쓰더라. 네. 그래서 청송화폐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600억이 풀어지게 되면은 2천억이 돈 써지는 것도 생각해야죠. 왜? 네. 600억 때문에 따라가는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청송화폐에 대해서는 아주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청송사랑화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계시고요. 또 청송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산소가 깨끗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청정 자연을 활용한 관광지들이 많은데 청송군의 관광 발전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청송하면은 뭐 국립공원 주황산, 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슬로우시티 이건 전부 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송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원을 인근에서 그냥 당일 코스로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사람은 연간 400만에서 500만이 관광객이 오는데 네. 복잡한 건 되게 복잡한데 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광 자원화하자는 것은 우리도 좀 벌어먹고 살자고 관광 자원화하는 것이지. 네. 우리가 무슨 돈이 많아서 막 그 보여주기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무는 관광을 만들자. 네. 그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청송 중앙산 갔다가 청송 가가지고 좀 있다가 영덕 가가지고 광고가 밥 먹고 자쁘고 거꾸로 했습니다. 이전 제가 군수에 당선되면서 이제 채널을 바꾸자. 영덕 광고소 들려보고 청송 가서 먹고 자자. 네. 이제 채널을 거꾸로 가자 이거지. 왜냐면 우리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늘 서비스만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거꾸로 강구, 영덕 가셨다가 청송 와서 주무시고 네. 골프도 치고. 그래서 산림 레포츠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골프장도 27월 대한민국 최고의 골프장을 거의 매각 우리 부지 매각도 우리 한 80%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업자도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허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 됨으로 인해서 우리 청송은 이제 머무는 관광 또 고용 창출 여러 가지로 좀 양득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보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잘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네, 골프장을 언급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요즘 골프가 또 인기 종목으로 부상을 원래 인기도 있었지만 요즘엔 좀 MZ 세대에게 인기를 받고 있거든요. 이 골프장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또 임기 안에 마무리가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금 우리 저 골프장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냐고 물으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지만 해도 80% 이상 매입을 했습니다. 네. 우리 경상북도와 우리 부지 매입의 정리만 되면 허가 준비는 바로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즉시 되는 걸로 서로 상호 대화는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우리 업체도 우선 대상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지금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준공 계획은 2025년도까지 골프장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저 임기 전에 제가 직접 골프 쳐보고 나갑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좀 이런 것을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좀 계획적이고 기획적으로 잘 만들어 나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골프장이 생기면 일자리도 늘어서 인구 유입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청송군 인구가 2만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 인구 감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청송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청송군의 인구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청송군민이 잘 살아야 합니다. 기농 기촌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네. 왜 만들어야 되는가? 청송군이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기농 기촌을 시켰더니 1년, 2년 못 버티고 또 다시 가버리더라. 그 돈만 홀랑 까먹더라. 그러면 우리들이 제가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뭔가 청송의 기농 기촌을 하면은 사과밭을 하고 가수원을 하면은 도시에서 교대 근무하는 것보다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수입이 좋더라. 네. 수입이 창출되는 청송군을 만들면은 소멸의 대책을 대안을 놓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살아야 되거든. 그러면 다른 시군에 가는 것보다는 이양 기농 기촌 하려면 청송으로 가자. 이 정책을 내놓은 것이 가장 급습니다. 나는 아예 자꾸 나락한다고 놓습니까? 어떠합니까? 네. 이건 인구 정책에 대한 것은 청송군이 내놓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네. 내가 분명히 내가 중앙부처에 요구했습니다. 아예 셋 나면 아파트 우선권을 주라고. 우리 청송군도 그렇게 할 겁니다. 중앙정부만 우리에게 좀 보조만 좀 해준다면 네. 청송군에서 아예 셋 나오면 청송군에서 25평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거 저 생각입니다. 아, 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청송군 만드시겠다는 맞습니다. 계획이시고요. 또 청송 인구가 2만 4천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중에 35%가 노인분들이거든요. 지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가 오랜데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네. 어르신들 하면 90세 다 이상 사십니다. 그럼 청송군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된 시스템이 뭔가? 시니어 클럽입니다. 현재 3,500여 분의 어르신들이 시니어 클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에 약 한 30여만 원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그리고 어르신들이 하면 청송군에서 기초연금, 또 어르신들 천원 목욕탕, 천만 원 목욕할 수 있는 천원 목욕탕 지원, 또 노인 일자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인 일자리 또 사회 지원 활동. 우리 어르신들은 청송군이 나름 어느 군보다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100세 시대에 맞는 그런 초고령화 시대의 시스템을 발맞춰 나가는 것이 바로 청송군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또 저를 보면은 좀 정말 고마워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다문화 가정과 또 장애인 가정을 위한 복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 다문화 가정은요, 이제는 대한민국 전역이 우리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네.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다문화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제 완벽히 받아들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희 청송군에서는 다문화 가정, 교육, 우리말 공부방, 또 다문화 가정에서 이 결혼했는 가정은 혹여 인권 확대는 받지 않는가? 네. 또 소외는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 군 행정에서 스스로 찾아가서 방문하고 그걸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청송군의 다문화 가정 교육을 받거나 어떤 문화 행사 있을 때 저는 물어봅니다. 좀 사랑하는 삶이 어떤가? 다들 제가 군수가 물어봐서 그런가? 다들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 행복해서 행복한 건지, 그건 또 군수는 우리 직원들 식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수억 마리 타국에 시집 와서 결혼해서 사는데 네. 인격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그러면 안 되죠. 무시받으면 네. 안 됩니다. 네. 그건 아주 후진국이 하는 행동이거든.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청송군에는 다문화 가정이 안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다문화 가정에서도 이제 자기의 인권을,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네. 현실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4년을 함께할 청송 군민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다시 한번 저 윤경희를 군수에 당선시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경희 군수 잘 뽑았다. 그래도 우리 윤경희 군수 뽑아놨더니 청송군이 이만큼 발전되었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그래도 윤경희가 청송군을 이렇게 걱정하는구나. 이런 말을 듣는 청송군수가 되겠습니다. 4년도 열심히 했지만은 지금 시작하는 4년은 4년 했는 것보다 더더욱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송군수 윤경희. 그래도 우리 경희 군수 참 잘한다. 우리가 군수 윤경희 찍었지만 내 손이 부끄럽지 않다. 이런 신뢰받는 군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 그리고 1등 청송군을 만들겠다 하는 의지, 또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 청송군은 우리 국민이 주인입니다. 저 선거 기간 내내 부르짖는 것은 바로 청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주인님을 잘 모시고 네. 군수 역할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경희 청송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